바나나는 장 건강과 불면증에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무심코 함께 먹는다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급성 신부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바나나, 그냥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건강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우선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관리하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평소에 짠 음식을 자주 드셨거나 혈압이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나나를 드시면 나트륨을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부담 없이 챙겨 드시면 좋아요. 집에 두고 하나씩 드시면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이 편하지 않다 하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참 좋아요. 변비로 불편하셨던 분들은 바나나 하나씩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장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또 요즘 따라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 것 같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줘서 조금 처지는 날에도 한 개씩 챙겨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피곤할 때 달달한 바나나 하나면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나나가 기분 전환에도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인지 바나나를 먹고 나면 괜히 기분이 조금 더 산뜻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울적할 때 하나 챙겨 드시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나나 참 착한 과일이죠? 맛있게 즐기면서 혈압도 챙기고 속도 편안하게 하고 피로할 때 에너지도 보충하고 기분까지 밝게 해주니 집에 두고 챙겨 드시기에 참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바나나랑 우유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나나에 넣은 우유나 요거트도 맛있고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데요. 그런데 속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이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섬유질이 많고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면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빈속에 드시면 속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자주 드시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면 속이 훨씬 편하네요. 또 바나나 자체가 달달하잖아요. 여기에 꿀을 더하거나 초콜릿이랑 같이 드시면 단맛이 더해지면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단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몸이 더 피곤해지고 금방 허기가 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당이 확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는 원래 단맛이 충분하니까 너무 단 것들과 겹쳐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냥 바나나만 드셔도 충분히 맛있고 든든해요. 그리고 약 드실 때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속 성분이 약과 겹칠 수가 있거든요. 약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약 드시는 시간에는 바나나를 피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바나나 드시고 바로 누우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배가 더부룩해지고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드시고 나서는 가볍게라도 조금 움직이시는 게 속이 훨씬 편안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랑 바나나를 같이 드시면 몸속에 칼륨이 많아져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다가 중증으로 가면 근육 마비로 진행되고 심하면 급성 신부전을 유발해요.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시금치 같은 채소예요. 건강식으로 자주 드시지만 시금치에도 칼륨이 많아요.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으실 때 양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곁들이면 칼륨이 더해지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도 그래요. 영양 간식으로 참 좋은데 양이 많아지면 칼륨 섭취가 늘어나요. 바나나랑 같이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적당히 즐기시는 게 좋아요. 또 감자튀김도 은근히 칼륨이 많거든요. 간식으로 드실 때 바삭하고 맛있어서 손이 자꾸 가는데 바나나랑 함께 드시면 칼륨이 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튀김 드실 때는 바나나는 잠깐 밀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고소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바나나랑 함께 드시면 칼륨이 겹치니까 양 조절이 필요해요. 땅콩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빵에 발라 드실 때 바나나까지 더하면 칼륨 섭취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초콜릿도 있어요. 바나나와 같이 드시면 초콜릿 속 성분이 칼륨 균형을 깨트릴 수 있어서 심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달콤한 간식이 땡기더라도 바나나랑은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또 녹색 채소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채소가 몸에 좋긴 하지만 바나나랑 함께 많이 드시는 건 조금 피하는 게 더 건강에 좋아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참외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기 정말 좋은 과일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랑 함께 드시면 칼륨이 겹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수박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다 보면 양이 꽤 많아지잖아요. 수박도 칼륨이 많은 과일이라 바나나랑 함께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토마토도 생각보다 칼륨이 많은 편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바나나와 같이 섭취하면 칼륨 섭취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오렌지도 조심하셔야 해요. 상큼하고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즐겨 드시는데요. 특히 칼륨 보충제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렌지와 바나나를 같이 드시면 칼륨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효과가 200배가 좋아지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변비 예방에 아주 좋아요. 바나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드시면 서로 좋은 작용을 하면서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특히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더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서 효과가 배가 되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귀리예요.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참 좋고 죽이나 선식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여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바나나와 귀리를 함께 넣고 죽처럼 끓여 드시거나 귀리로 만든 시리얼에 바나나를 얹어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돼요. 포만감이 좋아서 불필요한 군것질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당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식사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챙기시면 장 건강에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푸른인데요. 말린 자두죠? 푸른은 예로부터 장 건강 지킴이라고 할 만큼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과일이에요. 푸른에는 천연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 운동을 도와줘요. 바나나와 푸른을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함께 작용해서 변비 예방에 효과가 더 좋아져요. 요즘은 푸른이 간편하게 나오니까 식사 후에 간식처럼 몇 개 드시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덜 익은 바나나는 탄닌 함량이 높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노란색으로 완전히 익은 것을 드셔야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물도 꼭 챙겨 드세요. 바나나 말고도 변비에 좋은 다른 식재료들도 있는데요. 먼저 다시마예요. 다시마는 바다에서 나는 식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안에서 수분을 머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이 딱딱해서 배변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잘 맞아요. 게다가 장 속 불필요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데에도 도움을 주니까 속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국이나 찜, 무침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식사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에도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로 평생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흑염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골다공증과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을 도와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에 불과하지만 흑염소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흑염소 진액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추출물로 2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요. 흑염소 함량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값싸게 만들었으니 효과도 볼 수 없겠죠. 진짜 흑염소 진액은 황제실록처럼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엉이에요. 우엉은 요즘 많이들 드시는 뿌리채소로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눌린이 장 건강에 참 좋아요. 이 이눌린은 장 속에 좋은 균, 그러니까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죠. 게다가 우엉은 장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에도 한몫하기 때문에 속이 더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우엉 차로 드시거나 조림이나 볶음 같은 반찬으로 드시면 간편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양배추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의 움직임을 돕고 변이 장 속을 잘 지나가도록 부드럽게 해주죠. 또 양배추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덕분에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고 데쳐서 쌈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서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불면증에 좋은 흔히 꿀잠을 잘 수 있는 음식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견과류 중에는 아몬드예요. 아몬드는 숙면에 좋은 대표적인 견과류인데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을 줘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호르몬인데요. 아몬드 속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호두도 아주 좋아요.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 멜라토닌 농도가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뇌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불면증뿐 아니라 건망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돼요. 이외에도 피스타치오나 브라질 너트 같은 견과류들도 숙면에 도움이 되니까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과일이에요. 체리는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완화와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키위는 이노시톨과 엽산이 풍부해서 잠이 잘 오도록 도와주고요. 오렌지는 비타민 D가 많아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단 오렌지를 바나나와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은 대추인데요. 대추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심장 기능을 촉진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숙면에 좋습니다. 채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상추는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저녁 식사 때 곁들이면 좋고요.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돼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달걀도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두 식품 모두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이 더 촉진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피해야 할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초콜릿, 술, 너무 매운 음식, 또 당분이 많은 디저트는 저녁 시간에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신경을 자극해서 잠이 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바나나와 함께 이런 좋은 음식들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나나 세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나나는 재배할 때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에요. 같은 품종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약한데요. 그래서 살충제나 살균제가 더 많이 쓰이게 되죠.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과육 안까지 깊이 스며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껍질을 벗길 때 손에 묻은 농약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농약을 줄이는 방법도 간단해요. 바나나 껍질을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거나 식초와 물을 1:10 비율로 섞어서 씻으면 농약 제거에 효과가 있어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닦아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꼭지 부분에는 농약이 집중될 수 있어서 드시기 전에 꼭지를 잘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안전한데요. 유기농 제품은 농약 사용이 적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참고로 시중에 판매되는 바나나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저하게 검사해서 기준을 충족한 제품들이라 기본적으로 안전해요.
그래도 잔류 농약이 아주 소량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하고 관리하면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도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초록색의 바나나는 아직 익지 않은 상태예요. 딱딱하고 녹말 함량이 높아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두고 3일 정도 뒤에 드실 경우에만 고르시는 게 좋아요. 노란색은 잘 익은 상태인데요. 부드러운 식감과 먹기에 딱 좋은 단맛이 나니 바로 먹기에 좋은 상태예요. 겉에 갈색 반점이 생긴 건 과하게 숙성이 된 상태인데요. 이때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양이 증가하고 당분도 증가해서 더 달아져요.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이 더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높아진 당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 1개와 변비 예방에 좋은 레시피 1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는 바나나 달걀빵을 추천드리는데요.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 2개, 달걀 2개, 아몬드 가루 50g, 소금 1꼬집 준비해주세요. 그런 다음 바나나를 원하는 식감에 따라 부드럽게 또는 덩어리가 남도록 으깨줍니다. 으깬 바나나에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아몬드 가루와 소금을 더해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을 오일을 바른 그릇이나 종이 틀에 담고 전자레인지에서 5분간 조리해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 달걀빵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변비 예방에 좋은 레시피로는 바나나 오트밀 쉐이크를 추천드려요. 바나나 1개를 잘라서 블렌드에 넣어주세요. 오트밀, 아몬드 우유, 땅콩버터, 꿀을 함께 넣고 곱게 갈아줘요. 부드럽게 섞이면 컵에 부어 이제 마시면 됩니다. 올바른 조합으로 꾸준히 먹으면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